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똑딱이 반지갑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똑딱이 반지갑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신분증 넣을 수 있는 공간하고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똑딱이를 닫고서 가방이나 아니면 주머니에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한번 보시면 손과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은 뭐 제각각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구성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트는 여기 더스트백에 담겨져 있고요. 더스트백을 열면 이렇게 OTP 봉투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OTP 봉투 열어주시면 가죽하고요. 그리고 부자재가 담겨있는 OTP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재 OTP 봉투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재하고 본드, 실, 그리고 골무가 담겨있는 봉투하고요. 쪽가위, 마감천, 면봉, 미니 헤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죽 있고요. 그리고 실,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본드, B라고 적혀 있고요. 골무, 바늘, 면봉, 쪽가위, 마감천, 미니 헤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확인하셨으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와 가죽과 미니 헤라 빼고 모두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지금 가장 넓은 가죽 2개가 있을 거예요. 이 가죽 뒷면에 만져보시면 아마 거칠거칠할 텐데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푸에블로 가죽으로 천연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 보시면 가죽을 재단했기 때문에 거칠거칠한데요. 이 부분에 지폐나 카드가 들어갈 건데 거칠거칠한 상태로 넣고 빼다 보면은 가죽에 손상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마감해 줘야 됩니다. 이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발라줄 건데요. 여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푸에블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요. 이 얇은 가죽과 두꺼운 가죽이 색이 가끔 가다가 변색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변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문 용어로는 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색이 같아지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얇은 가죽이 좀 에이징이 빨리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색 맞춰질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가죽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열어주시고요. 이 마감재를 미니 헤라로 펴가지고 뭉치지 않게 펴발라줍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앞면에는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가죽이다 보니까 물기 묻으면은 약간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어차피 나중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긴 하는데 처음 만드실 때 가죽에 뭔가 묻어 있으면 좀 가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면엔 최대한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큰 가죽 2개 모두 마감재를 발라줍니다. 이 마감재를 바르시다 보면은 어디는 진하게 발리고 어디는 이제 연하게 발리는 부분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바르고 못 바르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근육이 많고 어디에는 지방이 많은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흡수율이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발라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색이 같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염료이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부분 미니에라로 바르시기 힘들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묻혀두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한쪽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확실히 바른 거와 안 바른 거 차이가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한쪽은 맨들맨들하고 한쪽은 거칠거칠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모두 발랐고요. 발랐으면은 이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에 닫아주시고요. 이거 주의하실 때 본드랑 마감재랑 뭐 혼동되지 않게 꼭 쓴 바로바로 닫아주세요. T라고 적혀있죠? 하고 이 두 개 보시면 이 두 개도 큰 가죽이랑 작은 가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쪽이 큰 가죽입니다. 이니셜 만약에 각인을 하셨으면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큰 가죽이고요. 그리고 작은 가죽 보시면 큰 가죽과 다르게 여기에 점점점점 동그라미 가죽이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안 뚫려 있으면 이 바늘로 해서 조금 뚫어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이 조그만한 가죽하고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동그라미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맞춰서 붙여줄 겁니다. 바늘 2개 이용해 주신 다음에 이 조그만한 가죽에 양옆으로 바늘 2개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양옆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 다음에 바늘 하나 더 이용해서 왼쪽 첫 번째 구멍, 여기 첫 번째 구멍 넣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열어주시고요. 미니 헤라 이용해서 붙여줄 건데요.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르면은 붙였을 때 옆으로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발라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라주고요. 그리고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어차피 본드는 가이드용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붙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살살만 그냥 딱 잡고 있을 정도만 붙여주시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자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바늘 안 써서 그냥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드를 만약에 어긋나게 붙이실 경우에는 이따 바느질할 때 힘들 수도 있으며, 본드를 너무 두껍게 발라도 바느질할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본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로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붙였고요. 이 다음에 본드는 휴지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본드 닫아주시고요. 이제 바느질 시작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바느질을 할 거고요. 실 길이는 이쪽 길이의 총 7배입니다. 그래서 재보시면 이 길이의 1배, 2배, 3배 해서 총 7배의 실을 재주시고요. 그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실 하나에 양쪽에 바늘 2개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바늘 2개와 실 연결하는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하기 위한 실과 바늘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 1개와 바늘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할 부분의 6배 정도입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일단은 골무 껴주세요. 바느질할 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 왼손잡이시면 왼손에 엄지와 검지에 골무를 껴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구멍, 뭐 오른쪽에서 시작하든 왼쪽에서 시작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반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반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바늘 주의하셔야 할 게 실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 2번째 바늘은 2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동시에 빼줍니다.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앞쪽에는 매듭이 젖어 있고 뒤에는 2개의 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2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모두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앞쪽 면을 보고 앞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이번엔 3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2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3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까지 모두 바느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두 바느질을 다 하셨으면요, 맨 마지막은 두 땀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바느질을 했는데요, 한 땀만 반대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본드 여셔서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콕 묻혀서 맨 마지막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멍에 살짝만 묻혀줍니다. 그러니까 두 땀대인데 양쪽으로 묻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묻혀주고요. 휴지로 살짝 닦아준 다음에 쪽가위를 이용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부분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네모난 조그만한 가죽을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 상태로 해서 모서리 3개의 모서리가 맞도록 맞춰서 붙여주실 건데요. 여기 바느질 라인 따라서 본드를 살짝씩 밑니에를 통해서 발라줍니다. 어차피 본드는 가이드용이기 때문에 살짝씩만 발라주세요. 뭉치지 않게. 네, 이렇게 되었으면 본드를 붙인 가죽을 모서리 맞춰서 붙여주세요. 어차피 실로 고정시켜 줄 거기 때문에 살짝 뜨거나 해도 괜찮긴 한데 모서리만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 이쪽 전체의 길이가 아니고요. 이쪽 길이만큼 실을 재주신 다음에 이 길이의 7배만큼 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배만큼 재준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실 때 7배보다 모자르지 않게, 좀 여유로운 건 상관없는데 모자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유롭게 잘라주신 다음에요. 여기도 똑같이 매듭을 쳐줍니다. 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아까와 다르게 여기 바느질은 동그라미 구멍이 아니라 사선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밑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을 위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딱이가 아래로 보게 가죽을 잡아주시고요. 이쪽이 아래, 이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바늘을 첫 번째 구멍 밑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멍 사선 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반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앞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 라인이 뚫려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엉키지 않게 바깥쪽으로 두 번째 구멍에 있는 바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에 있는 바늘을 여기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넣어 주실 때 바늘이 실을 뚫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바늘이 실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바늘 넣었을 때 실 사이를 관통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앞에 매듭이 젖어 있고 뒤에도 매듭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느질 해줄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사선 세 번째 구멍 밑으로 들어가게 넣어 주시고요. 쭉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세 번째 구멍 밑으로 들어가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나오게 쭉 빼주시고요. 실 두 개를 잡고
당겨주시고요. 한 땀이 됐으면 이렇게 양쪽 실을 잡고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끝에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2땀 해주세요. 반대쪽으로 한 땀,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한 땀 넣어주시고요. 쭉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본드 이용해서 바늘로 살짝 콕 묻혀서 양쪽으로 맨 마지막 구멍 하나, 그리고 이쪽 구멍 하나, 이쪽도 하나, 하나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본드는 쓰는 동시에 닫아주시고요. 어이쿠,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치워두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반을 잘라주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쪽 부분 이제 이 가죽을 붙여줄 건데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크릴을 똑딱이랑 같이 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위가 집에 있으시면 그 가위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위가 없으시다 하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쪽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크릴판 살짝 옆으로 비껴주시면 여기 바느질 라인이 뚫려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아크릴판이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위치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너무 처음부터 딱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살짝 대략적으로 잘라준 다음에 그 후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잘랐는데요. 자른 후에 여기 지금 삐져나온 부분 잘라줄 겁니다. 너무 작게 자르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그 빈 공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바느질 라인 근처까지만 잘라줍니다. 꼭 완벽하게 반듯하게 안 잘려도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본드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본드를 열어주시고요. 미니 헤라 이용해서 3개의 면, 위에 부분은 명암 카드 지갑 들어갈 거니까 위에 부분은 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밑에 부분, 그리고 왼쪽. 어차피 가이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바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서리를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셨으면요, 이제 이쪽이랑 같은 라인 똑같이 바느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배만큼 실을 재서 잘라주시고요. 6, 7배만큼 한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늘로 똑같이 매듭 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쪽을 보고 아래 첫 번째 구멍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그리고 두 번째 구멍은 위로 들어가게 해서 쭉 빼줍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이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두 번째 구멍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넣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게, 그리고 뒤에 있는 바늘 잡고 세 번째 구멍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도록 해서 바느질 해줍니다. 밑에 위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게, 그리고 두 번째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이쪽 부분 아랫부분으로 넣어서 아래로 나오도록 해서 끝에까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 똑같이 두 땀 해줍니다. 그리고 본드로 마감해 주고요. 그리고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아마 이쪽 지금 아크릴 붙인 가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붙이면서 안 맞는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가죽 자체가 지금 너무 얇기 때문에 늘어나서 배송이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드로 잡아주고 바느질 하면서 맞춰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드로 가이드하고 붙여주면은 충분히 딱 맞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죽 전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딱 맞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작은 가죽은 대략적으로 지금 끝났고요. 이제 큰 가죽 보실 건데요. 큰 가죽 같은 경우에도 위치 봐서 이제 이니셜 각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에 각인을 했는데 각인한 위쪽 바느질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각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이쪽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도 오른쪽부터 시작하든지 왼쪽부터 하든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쪽부터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 바늘은 위로 바늘을 넣어 줍니다. 반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 두 개를 동시에 빼주세요. 그러면 앞에는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나오는 것도, 바늘이 나오는 것도 이쪽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바늘 2개를 잡고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젖어 있는 게 한 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앞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이번엔 3번째 구멍, 무조건 들어가는 건 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들어가는 건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3번째 구멍 아래로 들어가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끝에까지 한번 바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지금 모두 바느질 되었고요. 이제 이쪽 해야 되는데 이쪽 하단 부분하고 옆 부분은 이 가죽하고 붙여가지고 동시에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개의 모서리를 본드칠을 해준 다음에 모서리 맞춰서 한쪽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바느질하고 이쪽 부분 본드로 또 붙인 다음에 바느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본드를 열어주시고요. 미니 헤라로 2개의 모서리에 가이드 될 만큼만 살짝씩 0.5cm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바느질 할 때 조금 힘드니까요. 살짝씩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부분만 살짝 발라주고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모서리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본드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여기 바느질할 길이에 7배 2, 셋, 넷, 5, 6, 7배 한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바늘을 끼워줍니다. 네,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이쪽을 뒤라고 표현하고요. 이니셜 각인되어 있는 이제 넓은 가죽을 앞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느질 되어 있는 데 부분 반대쪽 이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아까 했던 거랑 바느질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그래서 왼쪽 부분, 여기 첫 번째 구멍 밑으로 들어가서 뒤에 부분도 바느질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도 밑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게 바늘 반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늘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바늘이 들어가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쭉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로 나오게 두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해서 기존에 매듭이 젖어 있는데 실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젖어 있으면 두 개의 실을 잡고 당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그래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늘도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그래서 쭉 빼주세요. 그러면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바늘 잡고 뚫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바느질을 해줍니다. 끝에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아까와 똑같이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바늘도 똑같이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쭉 빼주시고요. 두 개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부분 해야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바느질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해서 바느질을 했다면 이 옆에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 위아래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요. 이제 한 땀 남았는데요. 이 한 땀도 똑같이 해줍니다. 해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도 똑같이 두 땀 만들어 주세요. 반대쪽으로 해서 쭉 빼주시고요. 이쪽도 똑같이 쭉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잘못했거든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두 땀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두 땀입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이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건데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이 작은 가죽하고 큰 가죽하고
한 1cm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 본드 칠을 해서 이쪽 부분만, 이 윗부분만 본드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열어주시고요. 미니 헤라 준비해서 여기 윗부분에 본드를 칠해줍니다. 이쪽 부분이 가장 힘든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서리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늘 하나로 여기 고정 하나 시켜줍니다. 눌러서 끝부분에 움직이지 않도록 바늘을 넣어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누르고 있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 윗부분도 비어있는 틈으로 해서 본드를 붙여줍니다. 이대로 한 2분 정도만 잡고 있어 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본드 붙었는데 약간 뜯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바느질로 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을 똑같이 아까와 같이 여기 길이 재서 이 길이의 7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에 잘라주세요. 바늘에 실을 꿰어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반만 넣어주고요. 반대쪽 바늘 잡아서 이번엔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쭉 해서 빼줍니다. 두 개를 동시에 쭉 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두 번째 구멍 아래입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쭉 뺀 다음에 두 개의 실을 잡고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 잡고 이번엔 세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고 뒤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위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해서 쭉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담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담은 두 땀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담은 두 땀이 되게 마감해 줍니다. 그리고 본드를 이용해서 바늘로 살짝 콕 찍은 다음에 마지막 두 땀 뒤에도 똑같이 마지막 담은 본드를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고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고요. 네, 아마 이거 면봉이랑 마감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마감재 열어주시고요. 이 마감재를 면봉으로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옆면 모서리 4개의 모서리를 모두 칠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점 찍듯이 처음에 묻혀주신 다음에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내듯이 묻혀줍니다. 이거 마감재 마르기 전에 저희가 마감천으로 문질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씩 칠해서 마감천으로 문질러 주세요. 한 20번에서 한 50번씩 문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줘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살살 스쳐가듯이 문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마감재 발랐던 데랑 안 바른 데랑 만져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감재 바르는 이유는 옆면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몇 백 번, 몇 천 번씩 쓸리기 때문에 이 마감을 통해서 가죽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칠해주고요. 문질러주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총 4개의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모서리 모두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똑딱이 반지갑 모두 완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똑딱이 한번 붙여서 닫아보고요. 바느질 잘 되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딱이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게 된 이유가 키트 이용하시는 분께서 이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셔서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개발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개발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똑딱이 반지갑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